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 이것. 이게 좀 어렵죠?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우리가 이재라고 읽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만 어떤 그런 재난이나 재해를 당한다는 뜻으로 이거 리 혹은 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재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재 자체는 쓰지 않지만 어쨌든 이재라는 말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재난할 때 재도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지만 이거 이자도 어느 정도 재미있는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자, 허신의 설문의자에는 한 글자씩 따져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리자입니다. 걸릴 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 글자는 이재민이라고 할 때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리자 다음에는 걸리다, 당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재난이나 아니면 뭐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환, 뭐 이병, 뭐 이화, 그 복의 반대말인 화 있지 않습니까? 재앙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나마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재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허신의 설문의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걱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음의 걱정을 리라고 한다. 그리고 위쪽에 죄송합니다. 위쪽에 있는 것이 그물망자에와 같은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따져보려고 해도 허신조차 이 글자가 왜 생각할 유자가 아래쪽에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옛날에는 그렇죠? 흔히 이거 떠날 리자하고 통용됐다. 서로 통해서 사용됐다. 그리고 리어 지 절이니까 리라는 발음이 반절법으로 나오게 되죠. 자, 허신의 설문의자에서는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것이다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물망자의 단순형이기 때문에 그물망자와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다 어디 그물에 걸리다까지는 허신이 설명을 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허신도 일단은 알 수 없다.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상당히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경우에는 뭐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책에 과학적인 사실을 적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죠?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생각할 유자인데요. 오직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원래 그렇죠? 성문에 보시면 떠날 리자라고도 쓴다. 그리고 유편에 보시면 이게 어떤 것을 당하다, 만나다의 뜻이다. 만날 조자죠. 그리고 또 집운에 보면 이 리자하고 이게 벌릴 라자죠. 그물을 이렇게 쫙 펼치는 거죠. 뭐를 위해서죠?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펼치는 것과 같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리자하고 벌릴 라자하고 또 통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통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흉과 해를 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당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에 보시면 이것은 이것도 당하는 거죠. 덮을 피자지 않습니까? 피동할 때, 피해할 때. 그래서 무언가 당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물과 관련이 있는데 그 아래쪽의 것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 그 그물 라자하고도 통한다고 봐서는 무언가 이것도 그렇죠? 이 새를 잡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물을 쳐놓거나 그물 안에 새가 잡혀서 들어가 있는 마음이다 라고
허신은 일단 설명을 안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새가 이 그물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그렇죠? 아, 당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지만 저도 역시 정확한 설명은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재앙제자가 사실은 전 더 재미있습니다. 이 재앙제자 같은 경우는 5급에 배정되어 있는 재앙제인데요.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불화자는 그대로 있고요. 이 윗부분이 서로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 윗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도 씁니다. 이 글자도 사실은 여기 지금 획이 2개 있는 것도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글자 자체가 다치다 할 때 제자입니다. 무엇에 의해 다칠까요? 이 창, 뾰족한 무기에 의해서 다치는 것을 이 제자라고 하는데 뾰족한 무기에 의해 다치거나 아니면 불에 의해 다치거나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인 것만은 확실하죠. 그래서 설문의자에는 이 글자에 대한 글자 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것을 재라고 한다. 그래요. 하늘의 불 아니면 자연스럽게 난 불을 재라고 한다라고 할 수도 있죠. 누가 일부러 불을 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내리는 불을 재라고 한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불화자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제자,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그 제라고 하고 이렇게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같은 글자입니다. 이것은 발음이 제니까 여기에서 발음이 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형성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회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무기, 전쟁에 의한 재화이고 재난이고 이 불화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산불이라든가 집에 불이 붙었다든가 하는 실수로 아니면 자연이 내린 천재지변 중에 화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재앙제자와 같은데요. 실제로 이 글자는 지금 중국 대륙에서 간체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글자는 그렇죠. 집 면자죠. 집 면자에 불화자가 있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주문이라는 거는 이 소전이 아니라 대전체이죠. 대전체에서는 이렇게도 표시했다. 이게 바로 재앙제자의 다른 글자입니다. 이 글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불화자가 있는 이 부분은 불이 나서 재앙이 생긴 것을 더 강조한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물이 어떤 지점을 넘치는 거죠. 이거 개미허리 천이라고도 하고 내천자도 이렇게 그렇죠? 라고도 하는데 물이 찰랑찰랑 거리다가 이렇게 넘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홍수를 주로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제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하나는 화재, 하나는 창으로 싸우는 전쟁, 하나는 홍수.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뜻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 수해와 화재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전쟁을 빼고요.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급에 걸릴 리자 총 16획이고 그렇죠. 그물망자가 붓으로 되어 있죠.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획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5급 배정 한자 재앙제자입니다. 총 7획이고 불화, 위에는 물수, 내천자는 일단 부수는 아니네요. 불이 더 먼저인가 봅니다. 그래서 7획입니다. 하나, 둘, 셋 쓰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쓰시면 재앙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리, 제야여야 되는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 이 이제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입음, 말 그대로죠. 이게 입다, 당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 이화, 재앙할 때 화자가 있죠. 네, 복의 반대말. 이화도 비슷한 말이다. 두 번째, 남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 이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꼭두각시 할 때 괴뢰에서 네, 나왔던 설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엔 이재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로서 재해를 입은 사람 똑같죠? 입다, 재해, 그런 백성 이러니까요. 난민도 비슷한 말이 된다. 그래서 이재민에 관해서는 예문이 3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소, 이재민을 돕다, 이재민에게 구호 금품을 보내다 등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이재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재라는 말 조선왕조실록에 13번이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종종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신문은 23년과 1949년 것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923년 조선일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재한 제외동포를 구제하라 돼 있고요. 제내동포의 동정을 이거 재촉할 때 촉자죠. 촉함, 촉구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것은 1949년 역시 조선일보인데요. 자, 이재농가 실태를 조사, 경기 등 2도의 조사원 파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예전에 신문들도 조선 일제 강점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광복 후에도 이렇게 이제라는 말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3국에선 이 글자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쓰긴 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어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도 문어체에 가깝지만 그래도 이재민이라는 말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리짜이라고 하고요. 그 당할, 입을 리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고 제자는 아까 말씀드린 이체자 중에 하나죠. 진면자 아래 불화자 있는 걸 씁니다. 짜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받는 것이니까 쇼짜이도 씁니다. 혹은 만나는 것이니까 짜오짜이라는 말도 조제라는 말도 쓴다. 일본은 볼까? 리사이 우리말하고 똑같네요. 결국 그래서 재난 제자는 좀 재앙 제자는 조금 간체자가 다르긴 하지만 한중일 3국이 또 오랜만에 같은 글자를 쓰는 그런 단어를 오늘 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리사이 똑같고요. 자, 영어로 하지면 suffering이나 그렇죠 이렇게 되죠. From a calamity니까 이거는 재난, 그러니까 disaster하고 비슷한 거예요.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다. 이게 이제 의역이 되는 것이고요. 고통받는 이재민이라고 한다면 victims, 희생자라든가 아니면 sufferers, 그러니까 겪는 사람들,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52번째 시간에는 자 1급에 걸릴 리자, 당하다, 만나다, 입다 이런 뜻도 다 있습니다. 걸릴 리자하고 5급의 재앙 제자가 결합한 리제,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제 혹은 이재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물에 새가 걸리는 것, 홍수와 화재 정도로 풀어서 제가 보기도 했고요.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는 이 걸릴 리에 대한 정확한 자원풀이는 알 수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어는 어떠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52번 컨텐츠 이재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